이제는 노인복지의 그 역사 가운데 제5공화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5공화국은 1980년대 일입니다. 1980년대 노인복지 제도의 확립 단계예요. 이것의 특징을 보면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아까 노인복지가 1970년대에는 태동이 됐어요. 이제 노인복지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여론이 갔고 또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닿았습니다. 자, 그것이 1981년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노인복지법이 정식으로 제정이 됩니다. 이게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인복지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 노인복지 과목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사회복지에서 여러 과목이 있지만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노인복지다. 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노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이제 4-5년 앞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초고령의 문제를 즉 노인의 문제를 이거를 복지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급한 것은 이 필수 과목 외에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론이다. 옛날에 사회복지 학생들은 노인복지론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했어. 노인복지론을 아예 없었으니까요. 노인복지론이 없다 보니까 노인복지론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노인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 여러분은 다행히 노인복지론을 듣고 졸업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의 노인복지를 공부를 아직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인복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노인복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선언적, 임의적으로 그치고 구체적인 현실성이 결여됐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만들어만 놔둔 거예요. 그냥 만들기만 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 것도 아니고 시행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노인복지법이 딱 나오면 시행 세칙이 들어가서 그 법이 나오고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냥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다. 공포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노인복지법이 있고 노인복지법이 있지만은 유명무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그쳤다. 그래서 법이 정해졌지만은 그러나 그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때 당시에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선언적이고 임의적으로 그치고 구체적인 현실성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80년대 두 차례의 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은 또 이렇게 두 차례나 계속해서 법을 바꾸게 되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본 법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개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이 80년대에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제6공화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6공화국은 바로 1990년대예요. 그래서 1990년대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20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그죠?
2030년 전 일이네요. 지금부터 30년 전 일.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0년대 노인복지 제도가 발전 단계, 그때서 이제 발전 단계에 이릅니다. 육공화국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 와서 이제 10년 동안에 발전을 하고 단계를 거쳐서 2000년대에 오면서 이제 노인복지가 이제 성숙해 가는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97년이에요. 자, 97년 6월에 국민연금 제도가 개선 기획단을 설치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획단 이것이 설치되면서부터 이제 이 국민연금을 누구에게 줄 거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국민연금을 몇 세까지 집어넣고 몇 세부터 탈 것이냐. 자, 이러다 보니까 노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노인 복지 제도가 발전을 하게 되죠.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1998년도가 되면서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체제가 마련돼요. 노후라는 것은 국민이 노인이 됐을 때 어떤 소득을 보장할 거냐. 그래서 그 소득의 보장에 대한 체제를 국가가 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1998년도예요. 그러니까 약 2000년쯤이 되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98년에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체제가 마련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제정되잖아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 제정은 2007년에 제정되고 시행은 언제 되냐? 2008년 7월 1일에 시행이 됐다. 이것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언제 제정이 됐냐? 2007년이고요. 그런데 그 제정된 것보다도 시행을 언제부터 했느냐? 그 시행을 한 것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2008년 7월 1일. 그때 우리 엘림노인복지원도 2008년 7월 1일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일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실시됐다. 시행이 됐다. 실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노인에 대해서 노인복지 제도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죠. 그때부터 이제 중풍에 걸린 사람, 중풍에는 그 노인성 질환인데, 이 노인성 질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인성 질환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중풍이에요. 중풍을 우리가 다른 말로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졸중, 중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중풍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풍 맞았다, 바람 맞았네, 중풍 걸렸네 했을 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중풍을 뭐라 그래요? 알츠하이머라고 그랬잖아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가 일반적인 우리가 중풍 걸리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 중풍이 걸리면 이게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 반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되는,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잘 마비가 되고, 그래서 한 손이나 한 발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는 이 손도 힘도 없고, 왜 말을 하는 힘이 없으니까 반쪽이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도 짚게 되고 또 휠체어도 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풍이 이 노인성 질환이다. 근데 그 중풍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알츠하이머라 그랬죠. 요게 이제 반 정도가 이게 힘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파킨슨. 그래서 중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츠하이머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파킨슨.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파킨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하메드 번트 선수 알리가 또 파킨슨이에요. 파킨슨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부르기를 수전증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전증이라는 건 손이 이제 막 이렇게 떨리는 거잖아요. 예, 손이 떨리는 그런 병이. 이게 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요. 그 어떤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얼굴도 막 고개도 막 이렇게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파킨슨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손 떨리고, 이게 팔 떨리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몸의 신체 한 부분이 막 이렇게 떨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풍인데, 그 중풍에는 우리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요걸 중풍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노인성 질병은 요 중풍과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게 치매다 말이에요. 치매. 예, 그러니까는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치매가 걸리면은 이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리면 갑자기 뭐 그냥 어린애가 된다든지, 갑자기 막 인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치매가 걸리면 순간적으로 기억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기억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풍도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 노인복지론을 듣는 여러분들은 중풍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치매도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매. 그래서 늙어서 나이가 든 다음에 치매가 걸리면 인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대우를 받는 거지, 인격이 없으면 그거 뭐 사람이겠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취급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뭘 잘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 노인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운동합니까? 안 하잖아. 그냥 식사하시고 뭐 방에서 조금 있다가 뭐 시간 되면 주무시고 뭐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활동이 없어, 활동이.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죠? 그게 바로 주야간보호센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이 이 건강할 때 그나마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그 주야간보호센터 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가서 각 프로그램에 참석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노인복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은 당연히 거기 좀 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즐기고 놀고 그러다가 늙어야지. 그나마 노인종합복지관도 이용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먹고만 자고 먹고 자고 하면은 이거 풍 걸립니다. 풍 걸리고 또 이게 치매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치매라는 것이 옛날에는 노인만 돼야지 치매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어도 치매가 와요. 젊어도. 그 지금 요즘에는 중풍하면은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죠? 노인성 질환인데 요즘에 중풍이요. 초등학생도 중풍이 와. 자, 그러면 초등학생이 중풍을 맞았어. 그러면은 요양보호사가 초등학생 중풍 맞은 초등학생 가서 돌보면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게 나오지. 왜냐하면 이 중풍이 노인성 질환이란 말이야. 그래서 초등학생인데도 노인이 갖고 있는 그 노인성 질환이 걸려버리는 거야. 초등학생도. 그 생각보다 초등학생 이 중풍이 많아요. 요즘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살찌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그러다 보면 운동 싫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동맥 경화 이런 거 이 동맥 같은 것이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한 곳에서 풍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중풍이라는 것이 꼭
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물론 뭐 운동을 한다고 뭐 오래 사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거지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다 사람들이 양로원이나 아니면 저기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요양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디서 사는 게 좋다고 할까요? 집에서 사는 게 좋다고 그랬지. 여러분하고 똑같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사는 게 좋은데 자기가 중풍 걸리고 치매 걸려봐. 집에서 맨날 그거 뭐 어떻게 그 식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중풍이 걸려도 집에서 혼자서 거의 거동이 힘들잖아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집에서 누군가가 이 노인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회에서는 아니 남편도 직장 다니고 부인도 직장 다니는 시절이 요즘인데 중풍 걸려가지고 만약에 부인이 직장을 못 가봐. 그럼 생활이 당장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사람이 중풍이 걸리면 그 집에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중풍 걸리면 돼요, 안 돼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풍에 걸리게 되면 가족이 희생된다. 가족.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중풍을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그 다음에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이 치매가 걸리면은 이게 깜빡깜빡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도 보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으면 이제 같이 아침에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같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차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야, 너 누구야? 너 나 꼬시러 왔지? 요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남편 할아버지인데도 너 나 꼬시러 왔지? 그러고 막 맨날 뭐 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구박받고 그리고 밥 먹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는 허이참 그리고 허참만 찾다가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치매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데. 그리고 또 우리 기관에 한 어르신은요, 아침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보따리 싸는 거야. 지금 어디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서랍 다 뒤져가지고 막 보따리 싸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들어가서 어르신 왜 이렇게 자꾸 어디를 가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가야 된다는 거요. 가야 된다고 그 보따리를 막 싸면 또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싸는 보따리 또 풀르고 조금 있으면 또 어르신은 보따리 싸고 요양보호사는 풀르고 이거 계속 그러다가 시간 되면 요양보호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오면 또 보따리 싸놓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어디를 이렇게 갈 데가 많은지. 그 갈 데를 가는 대신에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운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매가 걸리면요, 인격이 없어지는 거야. 인격이 없어지니까 자기 남편, 할아버지 남편이 자기 남편인데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꼬시러 왔다 그러고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치매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잖아.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서강대학은 특별히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잘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안 들어왔으면 치매가 걸렸을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세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여기서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시고 박사도 하시고 교수님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치매 걸릴 확률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요양보호사는요, 어떤 요양보호사를 뽑을 때 그 수급자 가족이 고수도 잘 치는 요양보호사 좀 보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요양보호사들 좀 물어보는 거야. 고수도 잘 치십니까? 그다음 고수도 안 쳐봐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고수도를 잘 치는 요양보호사를 뽑아다가 이제 갖다 주면 할머니하고 계속 이제 고수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기억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줘서 그나마 치매를 이렇게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자식들이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고수도를 배우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고수도는 필수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할 일이 많아요. 사회복지사는 운전도 해야지, 상담도 해야지, 고수도도 해야지, 뭐 별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해서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르신하고 거기서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 요양보호사가 쫓겨나지 또.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면은 그 왜 어르신 왜 이렇게 막 보따리 싸시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보따리 싸면 어르신 나랑 같이 갈래요? 그래서 어르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방에서 계속 열심히 돈을 내면 어르신 운동시키면서 이게 얼마나 좋아. 훌륭한 요양보호사잖아. 그지? 그런데 말이야, 보따리 싸는데 그 자꾸만 뭐 어디 가냐고 거기서 막 보따리 풀고 그러면 이년아 왜 보따리를 싸게 나이도 하지만 그 막 울고 막 너 나가 막 이래가지고 그 쫓겨나요 요양보호사가. 그러니까 어르신이 보따리 싸면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 싸세요? 저랑 같이 가셔야지. 계속 잡으세요. 손잡고 방 한 30바퀴 돌아봐. 그러면 이 어르신이 그만하자야 힘들다야 그러고 쉬자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30바퀴 돌다 보면 3시간이니까 자기 업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혜로운 요양보호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그 치매를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배워야 돼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요. 사회복지사도 어르신이 그 똥 싸놨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어르신이 여기다 똥을 싸면 어떻게 하시냐고 막 그러면 그 어르신은 뭐 똥 싸고 싶어서 싸시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이 노인복지를 공부를 잘해. 그래서 사회복지사 중에서 노인복지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노인을 이해를 잘하는 거야. 그 노인하고도 호흡이 맞는 거야. 그래서 노인도 사회복지사를 좋아하는 거야. 사회복지사 선생님 오셨냐고 막 좋아하는데 노인을 이해 못하는 사회복지사가 왔으면 너 왔냐? 이러지. 선생님 왔냐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노인복지 선택을 굉장히 잘하고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한 거다 이거야. 노인복지론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장기 요양 제도가 이게 제정이 됐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지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요양원으로 보내잖아. 요양원으로 보내니까 국가 돈도 많이 들어요. 요양원에 가게 되면 24시간 것을 제공해야 되잖아. 그러면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이 들겠어. 그러니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자. 집으로. 그 집으로 보내서 3시간 케어하고 나머지 21시간은 본인 가정에 맡기니까 돈도 조금 들잖아. 국가는 굉장히 이익이지. 국가는 굉장히 이 돈을 절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물론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한편으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배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비로소 노인복지법이 2008년이죠. 이 장기 요양 기간 실시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노인복지의 역사를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6공화국까지 어떻게 발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6공화국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